알고와 2월 14일 알고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코인 시황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코인은 쉽게 오르질 않네요. 촬영 시각은 2월 14일 오전 12시 30분입니다. 일단 K코인 정책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크립토에 대한 정책 자체가 친화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한국의 코인 정책도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법인 계좌에 대해서 부분 허용 방침을 밝혔습니다. 차후 순차적으로 법인 계좌를 확대해 갈 예정인데요. 일단은 상반기에 현금화 목적의 매도 를 위한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위믹스 코인으로 장학금을 받았는데 발전 기금을 받았죠. 근데 이거를 매도를 통해 가지고 현금화 할 수 있는 수단이 딱히 없었습니다. 방법이 딱히 없었던 거죠. 그런 경우에 매도 목적, 현금화 목적의 매도 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해 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 특히나 제가 많이 기대했던 건 비트코인 현물 ETF 도입이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재확인해서 투자자들의 실망을 자아냈습니다. 빨리 비트코인 ETF에 한국에서도 투자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합니다. 비트코인 그래프 한번 보실게요. 오를만 하면 뭔가 이슈가 터집니다. 계속 횡보하면서 저점을 낮추는 분위기라서 사실 그닥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 가격이 안 좋나 봤더니요. 일단 직접적으로 자금 유출을 봤을 때 ETF가 현재 도움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12일 기준으로요. 블랙락과 피델리티 쪽에서 매도 물량 나오면서요. 전반적으로 비트코인 ETF 전체에서 2억 5,1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나왔습니다. 뭐 다행이라고 하면 다행일까요? 오를만 하면 발목을 잡는 게 사실 매크로입니다. 전날 발표된 CPI 발표 때는요. 발표가 나오자마자 예상보다 웃돌았다,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비트코인이 장대 음봉을 내리꽂으면서 하락했습니다. 물론 회복하긴 했지만요. 하지만 PPI 역시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치를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에는 그렇게 큰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CPI 때보다는 맷집이 생긴 듯한 느낌입니다. 이렇게 지지부진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더 도미넌스 보실까요? 하향 추세입니다. 그런데 눈에 띄는 건요. 최근에 급 반등하는 적이 있어서 반짝 반등입니다. 그야말로 전반적으로 내려오는데 반짝 반등했어요. 이더리움 가격으로도 볼까요? 여기 비트 기준이나 달러 기준이나 약간의 반등이 나타난 게 보이시죠? 과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바로 이겁니다. 운용사가 스테이킹 이더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SEC가 달라진 다음에 운용사들이 앞다퉈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현금 상환 방식이 아니라 현물 환매 방식으로 해달라 라면서 너도 나도 요청을 했어요. 달라진 SEC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더 ETF에 대해서 기대했던 스테이킹 기능을 넣어달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운용사가 먼저 신청을 해야지 SEC가 허용하는 방식이거든요. 승인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운용사가 스테이킹 이더 ETF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21 쉐어즈가 우리 이더 스테이킹 ETF 허용해 주세요 라고 신청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달라진 SEC는 스테이킹 이더 ETF를 허용해 줄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감이 반영된 덕분인지 앞서 보여드린 대로 이더의 반짝 반등이 나타난 겁니다. 스테이킹 이더 ETF가 조만간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에 이더 ETF에 자금 유입도 들어와 주면 좋겠지만 최근 흐름만 놓고 보자면 사실 이더 ETF는 거의 버려진 느낌입니다. 유출도 없고 유입도 없는 기간이 상당수 지속되고 있어요. 특히나 피델리티와 블랙락을 제외하면 나머지 이 운용사들이 낸 ETF에서는 자금 흐름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그레이스케일 쪽에서는 유출만 거의 나오고 있고요. 12일 기준으로도 피델리티와 그레이스케일의 유출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는 4천만 달러 넘는 자금 유출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킹 ETF가 나오면 이더리움 ETF 쪽으로도 돈이 들어오기를, 기관 자금이 들어오길 기대해 봅니다. 특히 최근에 유독 부진한 코인이 있습니다. 바로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쏘냐라는 우스갯소리가 통했는데 언어 유희가 통하던 시절은 옛날인 것 같습니다. 최근 일주일 그래프를 들고 와 봤는데요. 달러 기준으로도 뭐 지지부진하고 떨어지고 있지만 눈에 띄는 건 바로 이 보라색입니다. 이더리움 대비한 솔라나 가격인데요. 2월 10일부터 이
보라색 선을 보자면요. 이렇게 우하향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다? 솔라나가 이더리움에 비해서 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약세 흐름 속에 오늘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FTX 파산 대잔이요. 락업된 4,100만 개의 솔을 경매로 매각했다라고 합니다. 이 락업된 솔은 언제 풀리냐? 3월 25일과 4월 25일에 언락이 됩니다. 그럼 이걸 경매로 사간 쪽은 누구냐라고 보자면요. 갤럭시, 판테라, 피규어 등 기관 투자자입니다. 4,100만 개의 솔라나를 200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좀 크긴 합니다. 82억 달러에 이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조가 넘는 돈이죠. 물량은 후덜덜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걸 사간 곳이 어디냐? 뭐 개인들이 사간 게 아니라요. 갤럭시, 판테라, 피규어 등 VC들이 사갔죠. 그렇다라고 하면 VC들은 물량을 가격이 떨어지게 한 번에 던지지 않습니다. 가격을 방어해 준 선에서 충분히 천천히 소화하기 때문에 급격한 가격 하락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분명히 투심에는 악영향이기 때문에 향후 솔라나 가격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한 알고란 위해서 멤버십, 슈퍼챗, PPL 웰컴입니다. 소사수업과 함께하는 헤데라 뉴스입니다. 노바티라는 핀테크 기업이 헤데라 기반 호주 디지털 달러 AUDD 스테이블 코인을요, 올 3분기에 출시하기로 확정을 했습니다. 헤데라는 사실 금융 서비스에 강점이 있는 레이어 1 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데라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는 거고요. 이 경우에는 호주 달러 기반입니다. 이 노바티 그룹은요, 호주에 본사를 둔 글로벌 핀테크 기업입니다. 헤데라 네트워크에 구축된 AUDD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고 하니까요, 기대가 됩니다. 소서수합과 함께하는 소서 뉴스입니다. 2월달 소서수합 AMA가 정리한 뉴스레터가 발간이 됐습니다. 해당 블로그에 가시면 전체 내용 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질문 몇 가지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소서수합은 미국 회사이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 기반을 둔 회사 맞고요. 미국 기반의 암호화폐 사업에 대한 낙관론이 트럼프 행정부 취임 이후에 커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미제 코인이 뜬다고요. 장기적인 전망이 밝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악셀라 브릿지 구현한다라고 했었는데요. 1월 달에 구현이 될 거다라고 예고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1월이 이미 지난 상황이잖아요. 언제 되느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1분기 중으로 될 거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악셀라 브릿지가 제공이 되면 온보딩과 유동성 흐름, 전반적인 디파이 채택을 크게 해서 소서 수합에 도움이 될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가장 궁금합니다. 이 코인 투자 입장에서는요, 상장입니다. 상장에 대해서 소서수합은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곳에 상장 안 하냐? 노력하고 있니? 라고 유저들이 질문했고요. 이에 대해서 소서수합 측은요, 하버드에 지원서를 제출한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합격하는 건 아니다 라는 비유를 들었습니다. 더 많은 거래소 상장을 원하지만 그 과정은 상장을 하냐 마느냐는 사실 프로젝트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거래소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서수합은 본인들은 노력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서 소서수합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자 농사가 가능합니다. 추가 인센티브는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고요. 13일 현재 USDC V2 풀의 수익률은 약 18.33%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산하 우리 기관이 달라졌어요. 예, 트럼프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금융기관들 그리고 여러 관련 기관들의 크립토에 대한 입장이 긍정적으로 선회했습니다. 암호화폐 특히나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형적인 입장이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비트와이즈 쪽에 있는 관계자는 아무래도 미국 행정부의 암호화폐 입장 변화는 스테이블 코인 분야에서 두드러질 거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실제로 보니까 뭐 암호화폐 분야 기관은 아니지만 미국 연준 이사 역시 은행 비은행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라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 확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실제로 크립토 규제 관련돼서 SEC와 CFTC가 협력을 논의하기 시작하는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요, 양쪽의 기관이 서로 관할권 싸움을 하면서 다투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 다투는 와중에 바이든 행정부는 SEC에 손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크립토 프로젝트가 여러 SEC가 제기하는 증권성 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양 기관이 협력해서요, 크립토 프로젝트에 뭔가 도움이 되는 방향 쪽으로 규제를 논의하니까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크립토 정책 관련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여러 관련 기관들의 수장이 모두 친코인 인사로 채워졌다라는 겁니다. CFTC 위원장은요, A16G에서 크립토 분야를 맡고 있던 수장을 CFTC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고요. 그리고 차기 OCC 통화감독청 청장으로는 전 비트퓨리 임원을 지명했습니다. 비트퓨리 역시 크립토 관계사이니만큼 이들 규제 기관에 들어섰을 때 이들이 친코인 정책 쪽으로 많은 활동을 펼칠 것 같다라는 점에서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정책 기대감이 사실 말씀드리자면 취임식 이전까지는 상당했습니다. 그 기대감이 반영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던 거고요. 하지만 정작 취임식 이후에는 실망감으로 바뀐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조급해서 그렇지 사실 길게 보면 긍정적 변화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다수인데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기대할 만한 정책에 대해 최윤영 코비드 리서치 센터장님이 알고란을 방문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지금부터 보시죠. 두 번째로 준비하신 주제가 화면에 마침 보이네요. 트럼프 행정부 기대 정책이라고 하는데 우리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행정부 일단은 제일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면 가격적에서 횡보에 따른 거는 이런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기대 그리고 실망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새 이제 횡보하는 거는 이제 뭐 CPI가 어제 예상치보다 갑자기 3% 찍고 그래서 트럼프도 놀랬다고 라는 보도가 있는데 그것까지 그런 어떤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안 될래나 이런 우려가 전반적으로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영향을 줘서 가격이 뭐 소폭 조정받는다거나 횡보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는 발표 자료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제일 관심 있으실 부분은 전략 비축 자산. 왜냐하면 이게 수급 불균형 측면에서 미국이 사고 몇 년간 안 판다. 이게 정말 트럼프가 제시한 대로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전략 비축 가능성이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행정명령에 생각보다 그런 어떤 스탁파일,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전략 비축 가능성을 우리가 평가하겠다라고 얘기는 나왔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뭔가 매입한다거나 매입하겠다라거나 매입을 어떻게 하느냐는 복잡하니까 바라지도 않지만 뭐 이렇게 매입하겠다라는 게 이게 적극적으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냥 우리 공부해 볼게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평가해 보자. 뭐 이러는데 사실은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행정명령이든 뭐 그게 뭐 비트코인 액트 새로 발의될 수도 있겠지만 이 법안에 있어서 문제가 뭐냐면 결국에 뭐 예전 법안 내용대로 가면 채권 발행해서 그 자금으로 사는 건데 채권을 발행하면 그만큼 지금 부채 하는데 부채 이런 미국 부채에 대한 문제가 더 심해지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예산안 통해서 허락받아야 되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제기한 비트코인 액트를 보면 채권 발행이 아니라 미국 연준이 갖고 있는 재무부가 갖고 있는 금에 대한 시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거기서 얻은 차액 그걸 가지고 한다는 거니까 채권 발행은 필요 없는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맞는데 그게 비트코인을 매입할 때 지금 어떻게 매입할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있는 돈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어찌됐건 예산을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부채 발행을 통한 어떤 그 자금으로 일부 비트코인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 의회 예산안에서 통과가 됐을 때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런
어떤 예산안 통과라는 게, 우리 뭐 예컨대 100억 가지고 100억 달러 가지고 비트코인 살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산안은 사실 포괄적인 계획 안에 들어가는 거고, 그럼 과연 뭘 우선순위로 놓을 거냐 했을 때 비록 트럼프가 비트코인 막 활성화할 거야 뭐 이런 얘기 했어도 사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우선시하는 거는 인플레, 뭐 정부 부채, 그렇죠. 네,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예산안에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둘 거냐, 그러면은 정치 협상 과정에서 가상자산이 우선순위가 아니니까 당연히 협상 과정에서 조정된다든지 아니면 타협이 안 이루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트럼프 행정부도 충분히 예상을 하고 이번 행정명령 같은 경우는 조금 그냥 평가해보자 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분명히 재무부랑 뭐 연준이랑 뭐 이런 어떤 실무 그룹, 직속 실무 그룹이 결성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들이랑 우리가 과연 매입을 어떻게 할 거고, 뭐 이거 관리 어떻게 할 거고, 진짜 외환 안정 기금, 그러니까 예전에 뭐 비트코인 어떻게 전략 비축할 거냐 이랬을 때 외환 안정 기금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왔는데, 외환 안정 기금이라는 거는 결국에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지만 말 그대로 외환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뭐 개입을 하는 거죠.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하는 어떤 기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활용할 때 얘네의 어떤 포트폴리오 안에 들어가 있는 게 그 외환 보유액이랑 국채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외환 안정 기금을 활용한다는 거는 비트코인이 외환 안정 기금에 들어간다는 거고, 외환 보유액이랑 국채랑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포함된다는 거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이게 정말 되면 비트코인이 결국엔 이게 국가적으로 뭔가 외환 전략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하는구나 하면서 수요적인 측면이랑 시장 기대 측면에서 굉장히 플러스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당장 뭔가 될 거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장기적으로 상승 요소일 것 같아요. 시장의 기대와 달리. 왜냐면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매입할 거고, 이거 정말 법으로 통과하려면은 예산안도 문제가 되는 거고, 민주당이 그러면 대신 우리 이거 해줘, 약간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정치적인 부담을 생각했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격적이든 단기적으로 좋은 거든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행정명령 통해서 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행정명령은 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백악관 주인이 바뀌면 그거를 이제 또 취소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바이든이 예전에 행정명령 했던 거 다 취소하고 다 철회한다. 맞아요. 다 취소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했듯이 만약에 백악관 주인이 바뀐다. 그러면은 이거 얼마든지 취소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다 고려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명령에 요번에 그냥 평가해 볼게 라고 지은 것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지만, 또 한편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근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는 지금 당장 뭔가 확립돼서 뭐 지금부터 뭐 5년을 뭐 매입할 거다를 기대해 보는 것은 약간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도 외환안정기금이 있어요? 네. 오, 그렇구나. 네. 미국은 그게 아마 그게 있어요? ESF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법무부 직속으로 오. 얘네도 외환 보유라는 게 있고, 아니, 결국에 외환을 볼 필요가 있나? 자기네 국채를 쓰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긴 한데 이제 뭐 걔네도 이제 뭐 달러든 뭐든 이제 환율의 안정성이라거나 외환 시장을 특히 뭐 진짜 말씀하신 대로 달러 기축 통화를 하려고 하는 나라일수록, 그러니까 달러를 발행하는 나라일수록 어찌됐건 그 달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는 네, 굉장히 중요한 태스크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달러를 찍거나 뭐 국채를 발행하거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외환 안정적으로, 그래서 재무부 산하에 이 외환 안정 기금이라는 기구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 기금을 통해서 뭐 국채를 통하든 뭐든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이 시장에서 이제 언급이 됐던 게 외환 안정기금에 이걸 활용해서 뭔가 비트코인을 이제 하지 않을까. 어차피 재무부 산하에서 뭔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재무부 산하에 뭐가 있을까? 비트코인을 활용하거나 뭔가 매입하는데 좀 구실이라기보다는 적절한 이유,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기금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는 외환 안정기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이것처럼 된다 했을 때는 비트코인한테는 무지 호재인 거죠. 그걸 이용해서 뭐 달러를 안정화하든 뭐 그게 아니라 단순히 이 기금 안에 포함된 것만으로도 진짜 그 국가적으로 전략적인 자산에 포함이 되는구나 하니까 되게 좋은 호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는 혹은 트럼프는 비트코인의 전략자산화에 의지가 있는 거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고, 왜냐면은 이게 뭐 2021년인가요? 이때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달러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거였는데 이제는 뭐 USD 기반 스테이블 코인 통해서 얼마든지 달러의 기축 통화로서의 지위를 충분히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미 국채에 대한 수요처가 스테이블 코인 너무 확실하죠. 너무 확실하니까 이게 이거는 무조건 규제하면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뭔가 잘 활용하면 이 달러의 기축성이라거나 뭐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이런 테마도 할 수 있는 거구나를 생각하니까 좀 더 민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미 대선 같은 경우는 가상자산 업계가 뭐 XRP한테 이제 트럼프가 뭐라고 했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가상자산 업계가 전폭적으로 밀어줬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 공약 이행 측면뿐만 아니라 나를 서포트해줬던 어떤 업계에 대한 어떤 지능책이나 이런 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정치적인 이슈들, 그리고 뭐 이런 뭐 뭘까요? 이게 그가 항상 유지했었던 미국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약간 요런 거의 기지 측면에서 또 봤을 때도 이제 가상자산을 밀어주겠다는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크립토 친화적인 인물들이 완전히 뭐 데이비드 삭스다 뭐 이런 분들 뭐 다 수속 배치가 되고 이래서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사실 혼자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전략적으로 비트코인을 정부가 어떻게 매입할 수 있을까, 그것도 비축 자산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게 뭔가 이거일 것이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 이제 충분히 논의를 할 것인데, 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될 거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봤을 땐 또 나중에 연준이, 왜냐면 이게 뭔가 그들의 통화 정책이랑 약간 충돌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냐면 5년 동안 뭐 100억이다 했을 때는 1년당 20억이라고 해도 사실은 굉장히 큰 금액인 거고, 그렇게 봤을 때는 뭐 달러 통화나 이런 기존 통화 정책이라도 충돌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런 이제 규제 당국 간에 마찰을 줄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결정되는 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시간이 들어요. 걸리지 않을까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콕 집어서 트럼프 임기 내 될까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오. 들어요. 왜냐면 그게 보통은 어. 대통령이 딱 취임됐을 때 그가 진짜 하려고 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행정명령이든 정책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이행을 하잖아요. 정부 초반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임기 내에 될 수 있다.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행정명령으로 된다. 그럼 말씀드렸다시피 주인이 바뀌면 취소될 수 있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입법이다. 그러면은 미국 의회 특성상 어떤 합의 과정에서 이제 내용이 조정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려도 개인적으로는 임기 내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크립토 행정부 기대 정책 관련해서 이제 그 비트코인 전략자산 비축도 있지만 또 스테이블 코인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지난번에 저도 김동완 대표님 나오셨을 때 그 방송 봤는데, 거기서도 이제 지니어스 액트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조금 이제 명확하게 하자. 근데 명확하게 하자는 게 뭐를 명확하게 하자는 거냐 했을 때는 이제 행정명령에도 스테이블 코인 딱 내놓고서 그거 진행하겠다 이런 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안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주인가, 그러니까 주별로 이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이나 은행이 있는데, 걔네한테 스테이블 코인 뭐 이게 주 정부의 이제 허가를 받는다.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하고, 연준의 추가 개입 없이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게 해준다. 이런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또 그 다음에 이제 딱 써놨더라고요. 연준이 개입하는 경우는 긴급 상황일 때만. 그렇게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딱 그어준 거죠. 그러니까 연준이 이 정도까지는 개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권한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그어줬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 인가를 받은 은행의 어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역할이 커지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오케이, 주 인가 금융기관한테 좋은데 시장한테는 뭐가 좋은 거냐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은행의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과 연계된 뭐 예컨대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한 뭐 랜딩이라거나 이런 은행에서 이제 주체적으로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디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커스터디 같은 경우는 사실 이 SAB 121 철회랑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SAB 121은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많이 분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결국에 이걸 좀 별도로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은행이, 가장 쉬운 예로 은행이 고객 돈을 갖고 있는데 이 고객 돈을 무조건 부채로 찍으라는 조항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코인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그러니까, 부채로 해라. 네, 커스터디 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재무제표에 부채로 찍어라 하다 보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재무 건전성 맞아요. 무지 중요한데, 이 수탁하고 있는 거를 부채로 잡으라고? 부채로 잡으라고, 이러니까 이게 약간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뭐 마크 우에다 하에 SEC에서는 이거 없고 SAB 1, 2, 2로 한다. 근데 SAB 1, 2, 2는 뭐냐면 기존 금융자산 다루던 대로 하자. 그러니까 뭐 메모리얼 계정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손실 위험이 있을 때만 부채로 찍어라.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off balance sheet이라고 그러는데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주석으로 다는 거죠. 당사는 뭐 몇백억, 뭐 몇백억 달러, 뭐 아니면 뭐 몇십억 달러 어치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손실 위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노트 테이킹을 해라. 그러니까 사실 기존 회계 기준이랑도 잘 융합이 되는 거고 머리 아플 필요 없고 또 사실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ESG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수탁 커스터디업에 진출함으로써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회계 부담이나 이런 것도 거버넌스 쪽에 영향을 주는 건데 결국엔 금융기관이 ESG 쪽에서도 굉장히 뭔가 개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규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장의 사이즈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다거나 수탁업에 진출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금융기관이 조금 더 단순히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뭔가 보유하고 포트폴리오 관리하고 이런 것 측면뿐만 아니라 뭐 진짜 보유라거나 수탁업에 진출한다거나 정말 액티브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 규제 쪽에서는 지금 또 민주당에서 조금 이제 시장에 조금 우려가 되는 법안을 이제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이제 연준을 집어넣자. 규제 당국에 연준을 집어넣자. 그리고 근데 이제 뭐 전통 금융권처럼 규제를 하자. 이게 표면이지만 결국에 연준을 집어넣자는 거는 기존에 이제 금융기관이 아닌 뭐 테더라거나 뭐 이런 네, 그런 스테이블 코인 회사들한테는 뭐야? 약간 규제 불확실성이 생기는 거다 보니 이게 지금 어떤 법안이 통과될 거냐? 요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해 주시니까 지니어스 액트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면. 네. 지니어스 액트가 결국엔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조금 명확하게 해준다. 요게 골자고 그 명확한은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 연준의 별도 승인 없이도 주인과 금융기관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게 해준다. 연준은 긴급 상황일 때만 개입하지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있어서 뭔가 권한은 없다라고 그어준 게 지니어스 액트의 핵심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지니어스 액트에 따르면 지금 테더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거 당연한 거고 네네네. 빅테크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반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발의한 법안은 연준 밑에 둬라. 네, 이 얘기 네. 뭐냐면 금융회사만 해라라는 느낌인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금융회사 만 하는 거고 연준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뭔가 좀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 업체라거나 이런 데에 대해서 좀 규제 부담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좀 커지거나 좀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상품 나오고 뭐 스테이블 코인 담보로 하고 또 어디서는 뭐 이게 점점 이제 가능해지면 지니어스 액트가 승인이 되면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배당을 줄 수도 있고 뭐 약간 이런 그렇죠.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거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민주당처럼 스테이블 코인을 그냥 기존 금융권 규제대로 그냥 집어넣는다 그러면은 이런 효과는 조금 더 나중에 나오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는 당분간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좀 계속 부담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니어스 액트가 되는 것이 시장에는 훨씬 플러스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금 현재 그 민주공화 약간 의원 구도를 보면은 공화당 쪽 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더 크지 않나요? 그렇죠. 왜냐면은 양당을 다 공화당이 이겼고 그래서 공화당이 우위지만 사실은 이게 공화당이 무조건 밀고 갈 수는 없는 거고 몇 명만 배신하면 또 사실 또 어떻게 됩니까? 그렇긴 한데 이제 뭐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주당도 가끔 이제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아무래도 얘네들이 이런 법안이라거나 예민한 예산안이라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보이스업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본다면 이게 한 당이 우위라고 해서 어떤 법안이 이렇게 뭐 빨리 진행은 될 수 있겠지만 이게 협상 과정이나 이런 게 아예 없이 뭐 빨리 될 거다 이런 거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지니어스 액트라는 법안도 이제 빨리 발의가 된 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이게 이제 통과되고 상원 통과 과정에서 이 법안 그대로 되는 게 아니라 일부 수정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협상 과정에서 이건 좀 우려스럽지 않냐? 그러면은 이제 공화당 쪽에서는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 오케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협상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파이널 버전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